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근처까지 갔었고, 나스닥은 그래도 좀 올라왔지만 다우존스랑 S&P가 좀 부진해서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오늘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때는 10%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저점에서 10% 가까이 오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저점에서 10% 가까이 말아 올렸습니다. 거의 전례 없는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행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10%에서 20% 정도 확률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갑자기 8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리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금융 유동성 긴축이 나왔고, 그래서 이 위험 자산들, 특히 주식 쪽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누구 뽑을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뽑을지 곧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케빈 하셋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머쓱하면서 이렇게 웃죠. 안 알려줄 겁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케빈 하셋이 될 가능성을 거의 70% 가까이 보고 있어요. 지난 주만 해도 케빈 하셋이 연준 의장 선두주자로 부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빈 하셋이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케빈 하셋은 굉장히 트럼프 친화적으로 만약에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 초수퍼 비둘기로 변환해서 금리 인하를 엄청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TLT가 1% 넘게 빠졌었고요. 이렇게 또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시장 유동성에 좀 긴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암호화폐 섹터가 약세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면 56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펑레에 의하면 향후 배당금과 이자 지급을 하기 위해서 14억 달러의 준비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MNEV가 1 밑으로 내려가면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질 수도 있으며 최후의 수단에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MNEV가 1.16이에요. 그래서 오늘 3% 정도 떨어졌었고, 만약에 이게 1 밑으로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섹터가 약세였던 것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 금리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하고, 그래서 암호화폐 섹터가 하락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해킹 사건도 암호화폐 섹터가 하락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 중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제조업 쪽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를 보면 산업 쪽으로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RTX 등 이 산업 쪽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섹터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0.3%밖에 안 빠졌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오르니까 러셀 지수 중소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장 하락한 주요 이유가 요약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케빈 하셋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지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12월 달에 그러면서 다음 주 FOMC에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FOMC 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수렴하지만 내년 6월까지 금리 동결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내년 1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24% 보고 있고, 3월 달에는 30%, 4월 달에는 23%, 그리고 6월 달에 가야 이제 60%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를 하긴 하지만 내년 6월까지는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매각해야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해킹 사건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둘 다 제조업 PMI가 약세를 나오면서 제조업체 쪽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내일 화요일에 트럼프 내각회의가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들이 최근에 이룬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계좌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주식 계좌를 설립해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트럼프 계좌에 주식 투자한 거를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집을 살 때 트럼프 주식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FIFA 월드컵 추첨 참석이 있을 것이고요. DC에서 주방위군이 두 명 총격당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대량 추방 작전을 완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추방 대상이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MRI 검사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혈관 영상은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주요 혈관에 이상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심혈관계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그 마약범들을 공격할 때 첫 번째로 미사일 쐈을 때 잠수함이 타격을 받았지만 더 이상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두 번째로 후속 공격을 미사일을 날리면서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자 범죄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위협으로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해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경제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으로 FOMC 회의 종료까지 통화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연준이 규정을 위반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내부적인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실수하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피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나와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워낙 연준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보고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왜 떨어졌는지 4가지 이유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그럼 내일 오후 10시에 또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